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말입니다. 이게 이제 지금 김경수 이 복권의 후폭풍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. 네. 지금 장경태가 네. 김경수가 이 복권이 되면 네.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전에 했고요. 네.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볼 때는 친문이 친문한 것이다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문이니까 친문 적자가 눈에 밟혀 살려둔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양정철 비서실장, 박영선 총리, 박타설이 이게 이제 이걸 거론하면서 결국 일관되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안 좋아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와 한 몸이 되려면 새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.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. 내가 키우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 시켰는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다. 대통령이 수틀려 나갔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갈 수 없다. 대통령 같이 정치할 집단은 의외로 친문민주당이다.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습니다만은 네, 그렇죠. 그러나 저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뭐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도 네. 참 저는 참 이 그로테스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저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 뭐 그 사람 저기 좀 맞춰주려고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침소봉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입니까? 그러면 아니 민주당으로 그럼 대선 후보를 했었어야죠. 어떻게 말이 됩니까?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못 잡아서 뭐갖고 그냥 저기 했습니까? 그러니까 저건 좀 과한 주장이지만 저런 얘기가 버젓이 나올 정도가 됐다라는 점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. 예.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. 이게 어떤 정치를 하는 분이면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을 때 자, 어느 집단에게 유리한가?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. 네.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뭐 국민의힘이 이득이 되고 국민의힘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완전히 국민의힘은 그냥 이 문제에 놓고서 완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원 게시판에 10,000개가 넘는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. 네. 근데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은요.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억울한 옥고를 해서 이번에 위안이 될 것 같다. 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억울해. 결국은 김경수가 억울하게 옥고를 했고 이번 조치는 뭐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이 야당의 수석부대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굴욕적입니까? 아니 예. 대통령은 그래도 뭐 통합 차원에서 뭐 다 이해하더라도 사면도 해주고 복권도 해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사면할 때는 나 이런 거 이런 선물 안 받는다. 이렇게 발을 걷어차더니 이번에는 아니 이제 억울한 거 이제 그냥 증명이 된 거다.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니네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억울한 김경수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죠? 맞아요. 예? 니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출한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하면서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정말 뭔가 마음을 다 바쳐 그게 뛴 게 김경수인데 네. 김경수가 문재인 그 대선 때 좀 도움 될까봐 그 드루킹하고 손잡고 그거 한 건데 그 억울한 옥살이 하면 그때는 뭐 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참 당혹스러운 거죠. 뭐 일단 어제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실은 왜 사면했는지 복권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사면은요 신체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. 네, 그죠? 사면은 근데 복권은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. 그래서 저는 사면은 할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복권은 이거는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. 네.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. 뭐 일각에서는 뭐 당연히 사면했으니까 복권하는 거다. 대통령의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다. 저 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계신지. 그거 이 보수 유튜버들 몇 명이 그런 주장을 하던데
대통령이 뭐 큰 계획을 갖고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뭐 이번에 복권했다고 그러는데 제발 제가 좀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 것인지,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. 천하람이 저렇게 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저런 주장이 나올 만큼,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? 우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? 예, 그렇죠. 그런데 참 저렇게 이제 얘기 나온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현정님이 소개해준 장경태가 네. 이 지명직 최고위원. 야, 그러면 제가 현정님께 그 하나 좀 묻고 싶은 게, 그럼 이거는 김경수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일까요? 받고 싶은 선물일까요? 요즘 저한테 자주 물으시네요. 이게 뭐 각본이 없던 이야기인데. 예. 근데 저는 아마 뭐 김경수가 받지는 않을 걸로 봐요. 않을 걸로 보는데, 또 하나의 노리는 점은 그거겠죠.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 통 큰 사람이야. 그렇지. 나 저 경수 이번에 복권도 내고 했는데 너 와 내가 품어줄게. 네. 나 이렇게 복놓은 사람이야. 나 너 반대 안 했어.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은 바로. 물밑에서 예. 경수 복권 시키면 가만히 있어요. 예. 라고 지난 영수회담 사전회담에서 제가 볼 때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오해받으니까 무슨 소리야. 경수야 너 최고위원 줄게. 근데 김경수가 그거 앉아 있겠습니까? 안 그러니까요. 앉아 있죠. 예, 안 앉아 그러니까 있죠. 이재명만 통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쪽만 버글버글하게 장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네. 거예요. 이쪽은 한동훈 대표 그냥 깔아뭉개고 말도 안 듣고 너 배신자 이런 욕하면서 어이구 우리 경수 저쪽 가서 잘해봐 라고 으쌰으쌰 하고 누가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천하람이 주장이 말은 안 되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느낌을 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. 이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을 오게 하는 거. 그게 참 진짜 문제고, 이런 거를,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김경수 복권을 강행했을 때 가장 커다란 정치적 타격,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군가? 다름 아닌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천하람의 오늘 그런 발언도 나오고 버젓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네. 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? 뭐 답은 자명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예. 근데 마치 이걸 놓고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자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,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한다. 뭐 이런 비난, 뭐 갈라치기 한다. 뭐 이런 주장의 입장을 냈던데 좋습니다. 그렇다면 본인들은 먼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렇죠. 예, 제발 국민들 앞에 왜 지금 이 시점에 김경수 복권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, 그리고 그 앞으로 그러면 김경수 같은 존재가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도 복권 시켜줄 수 있다, 사면 복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? 조국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?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 통합이라는 것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?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도대체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? 이게 더군다나 지금 국민 통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최소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? 사면 복권에. 그래서 그 사면법에 보더라도 그 자기 죄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사면 복권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점에서 참 김경수는 그리고 어제 그 페이스북 글을 보세요. 뭐 윤 대통령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. 복권 시켜주니까 야당이 지금 기고만장해서 억울한 옥살을 했다. 판결문도 안 보는 모양입니다. 판결문에 낱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다 어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다 적시가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한다는 거예요. 법원도 무시하고 억울한 옥살을 했다. 경수야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참 저는 이렇게 죄를 지고도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. 거. 근데 저쪽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. 한명수 그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9억 6천만 원이었던가요? 네. 그 불법 정치 자금 받고 아니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래잖아요. 네. 예. 참 저들도 한심하지만 저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뭔가 빅피처가 있을 것이다. 무슨 빅피처요? 제발 좀 빅피처 한번 보여주십시오. 뭔 빅피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.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는
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. 맞아요. 이게 가장 결정적인 저는 예. 전략 실패라고 봐요. 예. 왜냐? 김경수 사면 복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맞아요. 이재명이나 이쪽 문재인 친문 쪽에서 대통령한테 아니,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본인의 레버리지가 돼요. 그렇죠. 그걸 이용을 해서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. 복권까지 다 해줘버리면 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을 무슨 카드를 들고서 야당을 통제하겠다는 겁니까? 예?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말 참모들이 도대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권한은 마지막까지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땡기고 저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안달나게 하고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인데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버렸어요. 이제 뭐 더 이상 못 쓸 겁니까? 예? 맞습니다. 저 상식으로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.